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어제 1시 반에 불쑥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긴급 체포됐다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올지, 어떤 사실들이 좀 실제로 더 드러날지 궁금합니다. 최진만 기자, 사실 새벽에 본인 발로 와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 이게 좀 국민들이 왜 저럴까,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거 같아요. 어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살짝 보면 네. 대통령이 그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선제적인 차원의 행동이라고 좋게 평가를 합니다. 네. 좋게 평가하자면. 그런데 되게 좀 어이가 없는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 출석한 곳이 바로 동부 검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래 동부 검찰 쪽에 이게 이관이 됐는데, 거기는 아직 사무실도 세팅이 안 돼 있었다고 그래요. 동부지검이요? 예, 동부지검이. 네. 그런데 이 동부지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의를 해보니까 이 사무실도 안 돼 있고 뭐 돼 있는 게 없다. 아직 검사들도 지금 내용 파악도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가시라 해서 중앙지검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아주 해프닝도 아주 웃긴 해프닝인 거죠. 그리고 새벽 한 1시 30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왜 굳이 그렇게 빨리 선제적인 대응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내란죄에 관해서는 터치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 차원에서 이제 굳이 하게 되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갔다. 이거는 지금까지 검찰이 친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되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검찰로 가서 받는 게 낫지 경찰로 가지 않겠다, 그런 뜻이고, 미리 선제적인 차원을 보이면서 일종의 김용현 전 장관 주도로 어떤 사건, 조사 이런 것들을 프레임을 짜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김대희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비상계엄을 건의한 최초의 핵심 인물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다. 이거는 좀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도 됐고, 과연 앞으로 김용현 전 장관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실체가 밝혀질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투표 불참이라든가 이런 점을 볼 때 김용현 장관 출두는 뭐 예정된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김용현 장관 검찰 출석을 두고는 말이 분분합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사건 축소, 꼬리 자르기 부분인데, 지금 검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일단 없습니다. 없는 기관에 가서 뭐 보여주기식이라든가 아니면 프레임 짜기용 아니면 시간 벌기용이라는 게 제일 유력한데, 그런 식으로 약간 벌어놓고 나서 원래대로라면 아까 뭐 동부지검이든 중앙지검을 갈 게 아니라 국가수사본 그러니까 국수본으로 갔어야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수본으로 가서 뭐 경찰 수사든 아니면 공수처, 그러니까 검찰이 1순위가 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모순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검경이 뭐 서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쨌든 탄핵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됐습니다만, 대통령 치명상을 입었고 그 추동력에 한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수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문제, 이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윤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수사 관련 이슈도 좀 정리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대희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수사 관련된 내용은 조금 최진만 기자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수사 관련돼서는 계속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러니까 야당 중심의 탄핵 의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수사가 계속 병행이 돼서 이루어질 겁니다. 저 지금까지 계속 밝혀져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 1차장과 국정원장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모두 다 싹 잡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 홍장원 차장. 그죠? 네. 홍장원 1차장한테. 네. 그런데 반해서 국정원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 네, 뭐 그런 고개를 짓이 돌렸다, 없었다. 외면했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진실 게임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당시에 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어떤 요건도 안 갖춰졌는데 왜 대통령이 계엄령을 실시했는지, 이런 것들 등등 해야 될 텐데, 이런 어떤 사법기관의 조사, 수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이걸 위해서
그 국정조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대지신문을 하자 이런 주장이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명명백백 그 서로 어떤 그 정반합을 이뤄가면서 꼭 그 수사 우리가 사실 아주 이런 얘기 좀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이 과연 우리 국민 쪽에서 정말 떳떳하게 일했느냐, 조사를 했느냐, 수사를 했느냐 우리가 의구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계엄령을 지켜냈던 우리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정조사와 같이 좀 더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일단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가 됐죠. 1차 탄핵 시도는 실패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이런 밤들이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 어제 여의도 또 광화문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의도는 뭐 경찰 추산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분들, 저도 근처를 지났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3.3.5 가족들과 함께 나온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또 이번 군인들의 대응을 보면서 이제 21세기의 이 대한민국 2024년 서울에서 이런 비상계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또다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자, 김대희 기자, 앞으로 또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는 될 때까지 하겠다고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정치적인 피로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시간을 일단 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정답이고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셨지만 성탄절 선물이라고 했던 거는 지금 14일하고 21일 안에 일단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력을 한 건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제 그 국회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일단 뭐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는 됐습니다. 하지만 1차 탄핵 시도는 실패한 셈이지만 어젯밤 국회 주변에 모인 인파를 본 뒤에는 뭐 국민이 승리를 했다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는 점도 정치권 의식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어떤 함의를 담고 있냐를 또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등을 보면 70에서 80%까지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게 어제 국회에 집결된 인원만 봐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뭐 임구 구성비를 참석 구성비를 다 살핀 건 아닙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언론 뭐 이렇게 보수를 진보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인터뷰를 한 분들이 10대들도 있었고 2030이 있었고 또 5060까지 있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1020이라든가 2030 세대를 얘기를 한 거는 그동안 좀 상당히 이런 그 정치에 무관심했었던 세대라고도 또 볼 수는 있는데 물론 극단적으로 찬성 아니 그 정치의 관여층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민들 집회 지금 김대희 기자가 되게 잘 짚어줬는데 그러니까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이상 그리고 경찰 추산 뭐 10만 명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래 그 주최 측과 그 어떤 경찰 추산은 그런데 그 앞서 김대희 기자가 잘 지적한 게 10대들의 참여 비율이에요. MZ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10대들은 정치에 관심 없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 자기 즐길 거 아무런 뭐 정치 혐오 이런 것 때문에 뭐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건을 통해서 왜 많이 왔을까? 많은 담론들이 이제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영화가 좀 영향이 있었겠죠. 그 서울의 봄 영화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야말로 역사책에서나 보고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계엄령 사태를 정말 이 평화스러웠던 이 밤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되게 분개를 했다는 그런 그 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소중한 일상이 이거 짓밟힌 거다, 그죠? 정말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왜 굳이 본회의를 앞두고 했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보도들에 따르면 대단히 치밀했고 아찔했던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성사가 안 됐을 뿐인 거죠. 성공이 안 됐을 뿐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 MZ세대들이 많이 분개를 해서 거리로 나왔던 것이고 그 아까 앵커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그 계속 이 따박따박 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라는 취지 그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한 3번씩 계속 발의하고 다시 돌아오고 발의하고 돌아오고 거부권 행사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아까 그걸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런 피로감 때문에 이번에도 또 굳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담기 위해서 야당이 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관계자들 다 취재를 보면 당장이라도 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돼서 또다시 부결이 되거나 이번처럼 폐기가 되면 국민들이 어떤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분명.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빌드업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빌드업 차원에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 의원들,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을 계속 접촉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안 표결을 의결할 때 저는 민주당의 어떤 전략 미스라고 생각되는데 네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정말 될지 안 될지 몰랐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그런데도 결과는 23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는데 그 이유가 각각 마크맨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야말로 시체말로 먹혔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서 너무나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지금 국민적인 분위기, 아유 계엄령을 하는 거 우리가 국민들이 직접 봤는데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반대하겠어? 에이 8표는 충분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그 어떤 그 설득 작업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번에 안 되면 또 하지. 아마 또 안 되면 또 할 거야. 이런 좀 약간 오만한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민주당의 어떤 전략 부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차원에서도 좀 뭔가 좀 빌드업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이준석 의원이 한 6명 정도가 이미 뭐 본인이 취재해 보니까 탄핵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고 2명만 더 넘어오면 된다. 하지만 그 이후 또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었고 결국 아예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일단 급하게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인 데에는 당시에는 2차 계엄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위기감들이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기, 그 국면은 좀 지난 것 같고 진정이 된 것 같고 앞으로는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또 표결에 붙일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분석인데 김대희 씨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그리고 좀 국민의 뜻 얘기하신 부분 중에 또 서울의 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군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에서는 저희가 이 군인을 약간 그 빌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집회나 아니면은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지만 계엄군 얘기를 할 때 계엄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20대들한테는 자기의 친구고 대학생들한테도 군대 간 친구, 그다음에 그 되게 한 500만 정도의 조회수를 얻었던 영상도 아니고 그냥 전화기 음성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20대 중대장 아들에게 이제 통화하는 내역이었는데 절대 다치게 하지 마.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그 아예 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대 가보신 분들은 탄창, 그 공이를 빼면은 뭐 탄창에 총알이 7탄이 들어가 있어도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아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그 아들도 그걸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절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수차례 반복을 하는 부분을 보고 20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20대는 뭐 장교지만 그래도 20대고 또 수많은 병들도 있었을 거고 수방사에 있는 그런 수많은 그 군사 계엄군으로 얘기는 했지만 내가 계엄군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생소하게 여길 세대들이나 그들의 친구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이 20대들의 그런 반향을 가장 크게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비상 계엄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라는 그런 젊은 사병들도 있었다라니까 뭐 말 다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최진만 기자, 뭐 의식 있는 군인들, 그 군인들이 사실상 그렇게 고도의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5분이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해서 소위 나온 끌어내, 이거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못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치권 분들, 그러니까 인사들 한번 취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엄이 이루어졌을 때 국회 현장에 있었던 분들 얘기가 대단히 좀 설렁설렁하더라, 계엄군들이. 그런데 그게 어떤 작전이 내려와서라기보다는 군인들의 어떤 의식, 그러니까 같은 국민이고 이러한 계엄령 자체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약간의 항명죄를 얻을 망정,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무력으로
그 진압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 뭐 계엄사령관은 그 육군참모 총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엄사령관 말고 다른 그 어떤 수뇌부들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차장 포함해가지고 이런 그 대통령 지시를 받았을 때 그걸 지키지 않는 거 오히려 항명죄지 나는 이걸 지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뭔가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계엄령 선포 이런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그 군인들의 어떤 정신 그 높은 정신 그런 것들을 좀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되게 좀 높이 평가합니다. 아까 이번에 그 거리 시위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성숙된 시민 의식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거리에서 막 시위를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 거리 청소까지 다 하는 모습 우리가 영상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뭐 그 대통령에 대한 시위하고 빠지고 이게 아니라 그 거리 청소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숙된 시민 의식을 또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그 시민들과 그 어떤 계엄군 간에 일촉즉발된 상황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막 그 소화기도 뿌리고 뭔가 어떤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그 누가 불상사라도 되면 이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들 군인들, 그러니까 계엄군으로 됐던 군인들, 그리고 국민들, 시민들이 서로 좀 자중을 하고 이런 상황도 좀 봤습니다. 군인들이 다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 차량을 타고 나갈 때 많이 분개했던 시민들이 차량을 막고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네들 다 우리 자식들이다. 얘네들이 뭘 잘못했냐. 보내주라. 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평화롭게 네네. 다 종료가 됐거든요. 이런 군인들과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 의식 때문에 크게 큰 불상사가 없었기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민들 아직도 걱정하고 또 2차 계엄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달라진 군인들의 의식 그리고 군 수뇌부의 어떤 결심 조금은 좀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2차 계엄은 없다. 군 측에서도 2차 계엄이 나왔을 때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